아이 안녕. 갈비 포천에 왔어. 갈비 포천에 와서 참치 김치찌개 하나 하고 우동사리. 저기 저 우동사리예요. 네, 우동사리. 내가 참 말 잘못한 줄 알고 라면 선인 줄 알았어. 우동사리 두 개하고 석류 아이고 치쳐 오르가 한데 술은 방금 전에 먹고 와갖고 그래서 그랬는데 술은 그래서 석류 하이볼로 시켰어. 야, 이제 하이볼이 잘 나가네. 맛있어 보이는 거 쓰고. 하이볼이 맛있더라고. 하이볼 맛있더라. 집에 가서 그냥 꽁치찌개하고 팥해서 먹으려고 했다가 여기 왔어. 고맙습니다. 야, 이게 숙류 하이볼을 했어. 하이볼. 이거 꿀 있나? 꿀이라고. 영 아이스크림. 뉴스 좀 보려고 여기서 뉴스당 보여주고. 약 무려 8개월 만에 나온
운전기사의 노동조업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첫 대법원 판단입니다. 근무 형태에 따라서 자유, 평등, 정의. 노조를 조직할 수 있다는 취지인 만큼 특수고용직의 노조 활동에도 변화가 나타날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 그건 자유, 평등, 정의라는 뜻이야. 상습 정책을 경우에 대한민국이 그렇다. 자유와 평등과 정의. 2029년 개통 예정인데 서울시는 서울 동북권에서 강남까지 통행 시간이 현재 50분대에서 10분대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9월 개통한 서부간선 지하도로 완성 정체를 잇던 서부간선도로 일부 구간을 지하화해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됐습니다. 개통 초기 차량 운행 중에 혼선이 있었지만 3년여가 지난 지금은 교통량이 개선된 것으로 서울시는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서부간선도로에서 10만 대 차량이라고 하면 지금은 13만 대씩 차이 있는데요. 성도 시간이 떼어놓고 보면 예능통이합니다. 예능통이한데 처리하는 양은 많아진다는 거죠. 그 외기간은 확실히 빠르고요. 서부간선에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일기 재임 시절인 2009년 발표했던 동부간선 지하도로 사업이 첫 삽을 떴습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상부 구간이 일반 도로와 행복과 달리 해당 구간 전체가 지하화되고 위쪽은 수변공원으로 바뀝니다. 성북구 원룸교에서 강남구 대치동 우성 아파트까지 12.5km 구간으로 소형차 전용 왕복 4차로입니다. 기존 원룸 분전하늘목 이외에 삼성과 충남, 대치하늘목을 신설해 영동대로와 부산대로에서도 진출이 가능해집니다. 낮을 때마다 공기정화 시스템을 설치하며 강제 1등급 시설로 지어 중남청 호수 발생 시에도 물 유입이 원천 차단된다는 설명입니다. 서울시는 2029년 완공되면 동부권에서 강남까지 통행시간이 10분대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부권의 320만 서울 주민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되고요. 기상이변이나 홍수가 발생하면 운행이 통제가 돼가지고 불편을 느끼는 주민들 그런 불편이 이제 더 이상 겪지 않아도 되고요. 다만 해당 구간 주변에서 주거권 시대를 주장하는 일부 주민들 목소리도 있어 설득 작업을 병행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성수환입니다. 내국자가 이거 빠르게 했죠. 그 지역 이게 생태계에 영향을 끼치는 영향을까 생태가 바뀌어. 완만하고 느릿느릿한 게 아니라 빠르게 그 변화가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중동 이외 지역에서의 석유 생산 증가세가 뚜렷하기 때문에 수급 차질을 빚을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석유 수요가 줄고 산업 전반의 생산 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전략입니다. 해운업계는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 따라 이미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수에즈 운하를 이용하지 않고 우회항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항공업계도 위험 지역 노선은 원활하지 않고 있지만 기름값이 오르면 유류할 증류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상황을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지상황기관은 지난해 이스라엘 시장에서 각각 점유율 1, 2위를 기록했는데 상황이 악화될 경우 판매가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도 각각 이스라엘 현지 판매법인 연구 조직과 판매 지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행히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 모두 파악된 피해 상황은 없으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중동 지역 분쟁이 당장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중동 사태가 단기적으로 우리 수출, 석유 수급 상황, 해외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중동 사태가 확전 또는 장기화에 대비해서 비상 대비 체계를 구축하여 면밀히 대응하겠습니다. 정부와 업체는 약 7개월간 지속 가능한 비축유와 법정 비축 의무량을 넘는 가스 제공을 확보해 유사시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주영입니다. 우리 증시가 중동 전쟁 리스크에 주춤했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군수 물자가 다 꺼지면 그걸 쫓나는 거야. 문자가 중요해.
김수빈 기자. 그럼 싸움은 그냥 하냐? 뭐가 있어야 하는 거지? 코스피가 그게 제일 선거에 중요한 거야. 연속 하락하며 어디래? 넣으세요. 코스피는 2일 전장 대비 1.2% 드릴까요? 네, 하나만 더 561.9의 강을 마쳤습니다. 장중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페퍼크림의 고용성과도 잠시 후반 들어 다시 낙폭을 키웠습니다. 증시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인 가운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상이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장중 5만원 선을 터치했지만 0.33% 하락에 그쳤고 SK 하이닉스는 3.25% 급락했습니다. 중국 사태와 관련해 정유주 장사들이 반사이익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장중 상승 전환했던 코스닥은 0.23% 하락한 760선에 마감했습니다. 미국 경제지수가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중동 지정학종 리스크가 확대를 잘 했습니다. 먹겠습니다. 중동 경제 불안에 따라 국제유가 가격이 나도 이거 많더라고. 상승했습니다. 많어. 서부 텍사스유 진짜 먹게 WTI는 많더라. 전장 대비 2.44% 오른 배럴당 69.83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80달러 중반대를 기록하던 7월에 비해선 낮은 수준이지만 시장은 향후 가격 변동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우리나라의 경제적 영향이 미미하다는 정부의 진단입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원유 수급과 수출입, 공급망 등에 대한 영향은 아직까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며 글로벌 증시와 국제 유가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정부는 높은 경계감을 갖고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의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필요시 관계기관 공조 관리 신속히 대응합니다. 정부는 금융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중동 지정학종 리스크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빈입니다. 증수는 매수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공공 투자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역 관광을 지원하고 안전역하고 전기차 보조를 확대하는 등 소비를 직접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강민나라 기자입니다. 정부는 내수 회복 속도가 여전히 조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투자 활성화 작과 회의를 단축하고 올해 4분기 24조 원 규모의 현장 대기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대기 사업이란 규제 등에 막혀 집행에 애를 먹는 사업을 말합니다. 하반기 공공기관 추가 투자를 1조 원이며 총 1조 원 규모로 추진하고 향후 5년간 민간 투자 20조 원 확대를 목표로 민간 자금 유입을 확대하고 연말까지 연장 추진 중인 임시투자 세액 공제는 중소, 중견기업에 한해 내년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가 쿠폰과 휴가 지원 사업 등 소비 촉진 지원 프로그램을 비수도권 중심으로 재편합니다. 청탁진제법상 농수산물 선불 가액 한도를 당시 30만 원으로 규정해 농업인 지원에도 나섭니다. 이와 더불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폐업시 지원금을 2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올릴 방침입니다. 특히 수요가 위축된 전기차의 경우 다음 달부터 다자녀 가구 구매 보조금을 확대합니다. 이런 내수 회복 지원과 맞물려 취약층 금융 지원도 늘립니다. 1년 이상 장기 연체 중인 기초소득자와 중증 장애인의 채무를 전액 감면해주는 소액 취약채무자 채무 면제 제도를 신설합니다. 헬스폰 같은 정책 서민금융 이용자 중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 등에 대해 최장 1년간 상환을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입니다. 한 해 평균 300명 안팎의 119 구급대원이 업무 중 폭행을 당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국가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5년간 공무 중 폭행당한 구급대원은 1,500명이었습니다. 매년 300명 안팎의 구급대원이 근무 중 폭행을 당했으므로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가 각각 440명, 379명으로 많았습니다. 같은 기간 구급대원 폭행 혐의로 거소된 가해자는 1,966명으로 그중 874명의 처벌이 확정됐는데 10%인 86명이 징역형을 받았고 절반 이상인 473명은 벌금 처분됐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신임 일본 총리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친구 전화 회담을 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이시바 총리가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와 윤 대통령이 지내해온 관계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는 뜻을 전했을 걸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양 정상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맞서기 위한 한미일 협력 강화도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오늘 오전 외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미일 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미국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부통령 후보들의 토론 대결이 열렸습니다. 부통령이 대선의 주인공은 아니지만 이번 선거가 워낙 박빙의 판세를 보이는 데다 두 후보 역시 상반되는 이력과 스타일로 맞서면서 관심을 끌었는데요. 한민희 기자입니다. 야, 부통령은 필요 없어. 월주 후보와 공화당 JD 그냥 벤스 보는 거 후보 뿐이야. 모두 중서부의 서민가정 출신입니다. 중요한 대통령. 하지만 주립대를 나와 고등학교 부통령은 그냥 월주와 더불어서 명문대 출신의 시작할 거야. 첫 투자자로 성공한 벤스는 이력만큼이나 정치 성향도 스타일도 다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토론에서 처음 마주한 두 후보는 이런 차이를 고스란히 드러내면서 각자 자신의 러닝메이트인 대통령 후보를 직접해두고 상대 후보를 깎아내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When our allies see Donald Trump turn towards Vladimir Putin, turn towards North Korea, when we start to see that type of fickleness around holding the coalitions together, we will stay committed. The people that I'm most worried about in Springfield, Ohio, are the American citizens who have had their lives destroyed by Kamala Harris's open border. 국경이나 경제, 민주주의를 놓고 격렬하게 충돌한 두 후보는 한때 순서를 무시하고 발언을 이어가면서 진행자가 마이크를 끄기도 했습니다. 교내 총격 사건 대응 방안을 놓고 벤스는 학교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월지는 총기 규제가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맞섰지만 정중하게 예의를 표하며 공감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I got a 17-year-old and he witnessed a shooting at a community center playing volleyball. Those things don't leave you. First of all, I didn't know that your 17-year-old witnessed a shooting. I'm sorry about that. 두 후보 모두 공세적으로 토론에 임했지만 악수로 시작해 감사 인사로 마무리했고 서로를 비방하는 대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거나 상대의 동의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선동적인 말과 두 번의 암살 시도로 얼룩진 선거운동의 마지막 단계에서 놀랍고 정중하게 진행된 토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연합뉴스 한혜입니다. 자, 중국은요 새벽과 심야를 가리지 않고 음식 배달이 가능한 배달 전국입니다. 진입 문턱이 낮다 보니 경기 침체에 배달 라이더가 부쩍 늘었는데 중국 최대 명절에도 쉴 수가 없다고 전해집니다. 베이징에서 대산된 서울. 신호 위반의 역주행, 배달에 늦으면 벌금 보냅니다. 출입을 막는 경비원과 다투고 손님의 괴롭힘은 일상입니다. 중국 배달원의 삶을 다룬 영화 역행 인생의 장면인데 실제 현실은 더욱 또합니다. 顾客清单一个 APP 开出差不多，不管是冬天零下20度，还是夏天40度的高温，都要一整天配送。 중국 최대 명절인 국경절 연휴에도 배달에 나선 라이더 경쟁이 덜한 연휴에 돈벌이가 될까 하고 나왔습니다. 看组合，说那边我这的话遇上一个顾客，没有机会，有20多桶。 중국 배달원 종사자는 약 1,100만 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1년에 260일 이상 하루 6시간 이상 주문을 받는다면 베이징과 상하이 등 일선 도시에선 139만 원, 경제력과 규모가 중간쯤인 3선 도시에선 105만 원을 벌 수 있는데 그저 초임보다 낮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와 취업난에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라이더가 크게 늘면서 수입은 줄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일회 배달비는 우리들도 500원에서 700원 정도입니다. 하루 일당을 벌기 위해서 약 100번 정도 배달에 납니다. 최근 국내 배달원으로 불린 50대 라이더가 심장마비로 숨지는 등 과로로 의심되는 사망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열악한 근무 여건에 사회보장까지 떨어지는 기피 직업이지만 취업이 어려운 여성이나 40대 은퇴자, 청년들에게는 빨리 대안이 없다는 게 냉혹한 현실입니다. 베이징에서 연합뉴스 TV 배상진입니다.
태국에서 현장 학습을 가던 스쿨버스에 화재가 발생해 학생과 교사 등 23명이 사망한 걸로 추정된다고 태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현지 시간 1일 낮 12시 30분쯤 방콕 북쪽 마툰 타니주 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버스에는 우동이 학생 맛있어. 38명과 교사 6명이 타고 있었는데 19명이 탈출한 걸로 확인됐고 23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구조대원들은 버스에서 10구 이상의 시신을 발견했으나 신원 확인에는 시간이 걸렸다고 보입니다. 사고는 버스의 왼쪽 앞 타이어가 터진 후 버스가 중앙 분리대와 충돌하면서 발생한 불꽃이 LS 가스 격투로 일어난 걸로 추정됩니다. 대형 재난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과 소방당국은 시민들을 발빠르게 구조하고 희생자들의 신원을 먼저 확인합니다. 하지만 확인이 늦어지면 그만큼 추구 조치가 늦어질 수 있겠죠. 경기 남부경찰청이 재난 상황에서 희생자들의 신원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대응 구조를 나섰습니다. 서순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형 구조물 안에서 폭발음과 함께 하얀색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이내 경찰 특공대가 구조물 안으로 진입합니다. 잠시 후 마스크를 쓴 남성을 체포하고 구급대원들이 희생자들을 구조합니다. 경기남부 경찰청이 대테러 상황을 가정해 경찰 특공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와 합동으로 진행한 신원 확인 대응 훈련입니다. 산업단지 신설로 인한 기업 밀집으로 인해서 대형 재해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아주 높은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에 대비한 실질적이고 과학적인 대응 훈련인 KDBI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기남부 경찰청은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와 7명의 사망자를 낸 부천 호텔 화재에서 과학조사대를 투입해 희생자의 신원을 빠르게 확인해 유족에게 인도했습니다. 특히 부천 호텔 화재의 경우 희생자 전원의 신원을 1시간 만에 확인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희생자가 발생하면 이처럼 지문을 확인하거나 구강에서 DNA를 채취해 신원 확인에 들어갑니다. 시신의 훼손 상태가 심해 지문이나 DNA 채취가 어려운 경우 수술 흔적이나 상처 부위, 문신, 옷차림 등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확인해 대조합니다. 경기남부 경찰청은 매년 1회 이상 지속적인 신원 확인 훈련을 통해 대형 재난 사고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노인 인구 천만 시대죠. 우리 주변엔 새로운 일자리에서 인생 2막을 계획하고 계신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최근 서울의 한 지자체에서는 어르신 바리스타 카페가 오픈했습니다. 김선우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구청 청사 1층에 새롭게 개장한 카페입니다. 3년째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는 이영민 씨가 능숙하게 라떼 아트를 그려냅니다. 이 정도면 몇 점 정도 주실래요? 저는 제가 했으니까 8점. 주름 잡힌 손으로 분주히 커피를 내리는 이곳은 시니어 카페입니다. 근무 조건은 단 하나, 노인이기만 하면 됩니다. 내년부터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넘기기 시작할 걸로 전망되면서 각 지자체에서도 노인 일자리 공급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커피를 만들어드리는 시니어 나도 안 되냐? 이곳에서는 커피라고 해야 되네. 8분의 시니어 바리스타가 교대로 근무 중인데요. 아직 오픈한 지 얼마 안 돼 4-5명의 인원을 추가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카페에서 두 번째 인생을 설계하고 있는 시니어 바리스타들은 바빠서 더 행복합니다. 큰아들 결혼을 시키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허전하고 집에 있으니까 어버이 때 놀라 그러더라고요. 바쁘긴 한데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일이 없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지자체들은 카페를 비롯해 편의점, 택배 등 수익형 모델을 통해 신규 고령층 사업 자금을 마련하고 선순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수익금을 이제 또 다른 노인 일자리 사업자를 창출하기 위한 비용으로도 사용됩니다. 노인 인구 1000만 시대, 단순한 생계 유지가 아닌 만족스러운 노동을 지속 가능하게 해줄 공간 마련에 대해 고민할 때입니다.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연합뉴스TV 김선웅입니다. 갑자기 성큼 다가온 가을 옷차림이 한결
아침에 외출하실 때 체온 유지에 신경 쓰셔야겠는데요. 중부의 기온 보시면 아침에 서울 12도, 그 외 곳곳은 10도 아래, 특히 강원 산지는 5도 이하로 떨어져 얼음이 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부는 중부보다는 약간 높은 기온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여수 17도, 부산 18도로 출발해 중부와 남부 모두 한낮에도 쌀쌀함이 감돌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는 영남과 제주에 비가 시작돼 차츰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대부분 밤이면 그치는데요. 영남에 최대 60mm, 강원과 제주, 호남에 최대 40mm, 그 외 중부는 5mm 안팎이겠습니다. 태풍 크라톤의 영향으로 해상 및 해안 지역은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물결도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에는 태풍이 남긴 비구름으로 인해 전국에 한 차례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제목을 이란의 핵시설 타격 가능성이라고 하면 가능성이 아니라 타격해야지. 그 바보 같은 짓이야. 아니 이란에 핵이 있는데 그걸 놔둬? 가만 안 두지. 그거 미련한 짓이라고. 야 그런 얘기를 왜 해.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을 폭격하기 위해서 파괴하기 위해서 있는 거야. 그래야지 윈윈. 아유 나 잘했어. 그러고 아치 여기요. 그러고 있겠지. 누가 그래 인마. 이란이 현지 시간 1일 이스라엘에 대규모 탄도미사일 공격을 감행하자 지중해 동부에서 작전 중인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 2척 요격 미사일 12발을 발사했다고 펜타곤이 밝혔습니다. 지난 4월 이란이 무인기와 미사일을 동원해 이스라엘 본토 공격에 나섰을 때와 마찬가지로 미군이 적극적으로 요격에 나선 겁니다. As the president has made clear, our support for Israel's security is ironclad. We will continue to stand with the people of Israel at this critical moment. 미 당국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를 약 3시간 전에 파악했고 발사 후 12분 정도면 이스라엘에 다다를 거라는 분석까지 흘리며 정보전에 참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란 미사일을 경추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어 카몰라 해리스 부통령과 함께 백악관 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지켜봤습니다. And will continue to work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to disrupt Iran's aggressive behavior and hold them accountable.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다른 동맹국에도 안보 공약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행동으로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 이란을 필두로 한 일명 저항의 축 세력에 상황을 오판하지 말라는 경고로 풀이됩니다. 다만 미국이 핵무기를 가진 러시아나 북한이 동맹국을 공격해도 이처럼 즉각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설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은 여전합니다. 한편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지상군을 투입할 계획을 두고 바이든 행정부 내 상당한 내분이 있었다고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견제 등 미국의 이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하에 결국 지상전 개시에 동의됐다고 전했습니다. 연합뉴스 이치동입니다. 가자 전쟁의 장기화로 정치적 궁지에 몰렸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헤즈볼라에 대한 파상 공세 이후에 반대신하는 분위기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미사일로 공격해온 이란을 향해서도 큰 실수라며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윤석희 기자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보복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현지 시간으로 1일 안보 회의를 시작하면서 이란이 큰 실수를 저질렀고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שלום מבינים נעמוד בכלל שקבענו. מי שתוקף אותנו, אנחנו תוקפים אותו. 예멘, 터키와 시리아 등 중동 내 친이란 세력을 향해서도 직접적인 경고를 씁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이런 기세등등한 행보에는 레바논 헤즈볼라에 대한 파상 공세 이후
것으로 우려됩니다. 현지 매체 채널 12가 전날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주도하는 리쿠르당이 오늘 선거가 치러질 경우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리직이 적합한 인물도 네타냐후가 35%로 정적인 베니 간츠 국가통합당 대표의 29%를 앞섰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하마스의 기습 공격 이후 1년 만에 네타냐후 총리가 놀랄만한 반전을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가자지구 인질 문제가 그대로인데다 이란과의 확전 양상에 따라 네타냐후 총리의 입지는 크게 흔들릴 수도 있다는 관측입니다. 이란 정부는 미사일 공격 이후 이스라엘의 보복이 없다면 추가 공격을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란 정부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작전에 대응한다면 치명적인 결국은 이란은 국가의 모습이 아니야. 완전히 아니야. 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란은 국가가 할 수가 없어. 얘 국가가 아니야. 이렇게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 국경 지역에서 지상 작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스라엘 북부 마을을 위협하는 헤즈볼라의 거점이 이번 공격의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윤성욱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1년간 레바논에서 특수부대와 전투 공병대를 투입해 70회가 넘는 소규모 지상작전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수한 소총이나 기관총, 대전차 미사일 등 헤즈볼라의 무기도 공개했습니다. כל מה שאתם רואים כאן, זה לחימה, טילים, מטענים, RPG, וזה דברים שנמצאו על ידי צה"ל, משם תכנן כוח רדואן לקשות על אזרחי ישראל, להרוג אותם ולחטוף אותם. 하지만 주로 목표인 북부 피란 주민들의 귀향을 위해선 이런 소규모 지상작전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레바논 남부 접경 지역의 헤즈볼라 시설을 겨냥하는 지상작전에 돌입했다는 게 이스라엘의 설명입니다. The Israel Defense Forces is conducting limited and targeted raids along Israel's northern border against the threat Hezbollah poses to civilians in northern Israel. 이스라엘군은 특공대와 낙하산 부대, 기갑여단 등 전쟁은 설명이 필요 없어. 부대가 이 전쟁은 레바논 남부에서 전쟁의 구체적인 뿐이야. 활동을 시작했고 포병대와 공군 등이 지상군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상군이 북진해 수도 베이루트로 진격하거나 레바논 남부에 남아있을 의도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작전을 되도록 단기간에 길어도 몇 주 안에 종료하는 걸 목표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현지 시간 2일 새벽 베이루트 남부 교외 지역을 적어도 5차례 공격하는 등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문수호입니다. 야, 몇몇 주면 몇십 주는 아니네. 우리 폴란드산 자폭 드론을 구입해 연대 작전 부대에 실전 대치할 계획입니다. 방위산업청은 오늘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에서 폴란드 제조사인 WB 일렉트로닉스와 자폭 드론 워메이트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국방부를 밝혔습니다. 워메이트는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있는 자폭 드론입니다. 이 자폭 드론은 다음 달부터 들여오기 시작해 12월 중 육군 작전 부대와 드론 작전 사령부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야, 저 폴란드산 뭐 해킹되는 거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나중에 용산 무용지물 대통령실 그럴 수가 파인글라스에서 거꾸로 국민의힘 가요. 원내지도부 상임위원장과 간사단을 격려하기 위한 백바지 한번 연설을 쳐볼래? 함께했습니다. 당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이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비서실장, 서태윤 정책실장 등이 그때 어떻게 할래요? 참석했습니다. 자폭! 대통령실은 이번 막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윤 대통령이 배울 수 있으면 자폭해야지 마. 당에서 먼저 요청이 폴란드산.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원외인 한동훈 대표는 참석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처리됐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쟁점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검찰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불기소를 결정한 소식까지 알려지면서 여야는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소재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두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두 특검법이 삼권 분립의 원칙을 어긴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야당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하도록 해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어기는 것은 물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법안입니다. 야권에서 곧장 격앙된 반응이 터져나왔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이 민주공화국의 사법 정의를 무너뜨리고 야, 근데 법은 법이야. 사법성이 그런 거 없어. 그냥 법률은 법이야. 모욕의 날로 기록될 것이다.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 법은 법이다. 너 몰랐어? 아, 법은 법이야? 만 뜻이야. 그게 어딘데? 여권은 당연한 결정이라는 입장입니다. 헌법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당연한 결정입니다. 야, 헌법에 무슨 가치가 있어. 법치주의와 헌법은 그냥 헌법일 뿐이야. 현실이야, 현실. 원칙을 지키기 갖추면 위한 된다는 거. 책임 있는 조치입니다. 거부권 행사 법안들은 오늘 4일 국회의에서 대표계를 붙여집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법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그렇게 그런 거야. 교통가방 수수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두고도 그거 지금 알았어? 국민을 다시 한번 배신한 의미라며 비난했고 개혁신당은 대통령 배우자법, 이른바 김건희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모든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며 만시지탄이라고 평가한 가운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 승료. 특별히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여당 내 친한계와 일부 소장파를 중심으로 김건희 여사의 사과 필요성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소재입니다.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여권 이인사가 7.13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동훈 대표에 대한 공격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취가 보도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친한계는 배후를 의심하며 진상조사에 나섰고 대통령실과 친윤계는 선을 그었습니다. 박현원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대표를 뽑기 위한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동훈 당시 후보에 대한 공격을 유튜브 매체에 요청하며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한심하다는 날선 반응을 보였던 한동훈 대표는 곧바로 당의 진상규명을 지시했습니다. 좌파 언론에 차지를 해서 비판이나 공격을 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해당 행위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친한계는 조직 플레이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선백서 특위에서 논의됐던 여론조사 관련 내용 등이 김 전 행정관에게 건네진 경위와 배후, 김 전 행정관의 서울보증보험 감사 임명 절차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선 수사도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당의 이 같은 발표 직후 김 전 행정관은 탈당 의사를 밝혔습니다. 입장문을 통해 한 대표와 당직자, 당원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자신은 애초 김건희 여사와 연락이 전혀 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전 행정관 스스로가 허황된 실언이라 과장된 주장이라고 밝혔다면서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친윤계 의원들 사이에선 김 여사와 일면식도 없는 인물의 과장된 개인 일탈이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김 여사는 대통령이 그걸 하라고 합니까? 대통령이 선임 행정관을 두고 한동훈이 때려. 상상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친윤계 의원들은 배후에 대통령실이 있다는 식의 주장은 당정이 공멸로 가는 길이라며 지금 싸워야 할 대상은 민주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국회에서는 두 번째 현직 검사 탄핵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번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가 그 대상이었는데요. 당사자인 박 검사는 출석하지 않았는데 증인으로 나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놓고 여야는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장윤희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기소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 야당은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허위 진술을 회유하고 강제하는 불법을 저질렀다며 청문회를 강행했습니다. 당사자인 박 검사 등 주요 증인은 출석하지 않았고 구속 수감 중인 이화영 전 야, 근데 이화영은 구속돼야 돼. 걔는 뭐지? 왜 부쩍하고 거의 거시기 하니까 들어가서 진짜. 맨 처음에 아닐 것 같아도 나중에는 됐어. 진술 세미나를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이를테면은
김성태 씨가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깜빡나. 그래야지 재영이 깜빡나고 다 깜빡나요. 연어가 먹고 싶다면 연어가 대목대로 이런 민호가 먹고 싶지 않아서 다행이다. 를 압박했다는 이전 부지사의 주장을 지속 확인하며 검찰이 정치 수사로 제1야당 대표를 탄압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격적 경력을 지키지 않고 정적 조기기 정치 수사를 했다는 게 야, 이 탄핵 청구를 제일 야당이라고 하지만은 그 빨갱이 새끼인지 뭐 부역자인지 몰라도 그 저기 공산주의자 그뭐 협력자 그런 이상한 애들하고 놀면 안 돼. 민주주의는 개만이 아니야. 다른 나라도 있어. 재미나게 밀었어? 공산주의자 간첩 같은 놈자. 걔 대입을 시켜서 걔가 이들 뜻대로 움직일 것 같으니까 하지 마. 간첩 진짜 없지. 그래야지 재민이가 새로운 삶을 살 텐데. 박검사 등의 법적 조치를 예고하며 국정 수사장에 반드시 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대표 수사를 맡겠다고 검사와 판사를 탄핵하는 게 과연 공변의 모습이냐며 야당이 탄핵 중독에 못해서 하루빨리 빠져나와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야, 그런 게 정치야. 드라마TV 장윤입니다. 저보다 더 했어, 이만이. 최근 12구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한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모르고 있어. 그런 거 같아. 진상규명에 필요한 과제들을 야, 수여서 대한민국에 수사에 암살도 있고 나섰는데 별짓 다 유가족들은 많았어. 철저한 그랬어, 진상 마? 조사를 강구했습니다. 큰도 빡거들고 그랬어. 12구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진상규명 추가 신청서 접수 첫날 그렇게 대한민국 역사를 좀 잘 알지. 어디 딴 나라 갔다 왔어? 신청서에는 희생자들의 이동 경로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등 9개의 진상규명 과제가 담겼습니다. 유가족들은 진상규명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야, 사망이 이르게 된 경우에 그들은 거기에 있었다. 그게 범인이야. 응? 그 범죄에 있던 애들 전부 다 범인이야. 알았어? 그 뭐야 그 거기 너 왜 갔어 인마? 놀러 갔어요. 놀러 갔어요. 그게 전부지 뭐. 최근 박기영 용산구청장의 임시국장에 대한 사법부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애당초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결과입니다. 믿고 신뢰할 수 없었던 특수본 수사와 야, 해킹은 왜 하고 있어? 북한인데 해킹은 그냥 하는 줄 알았어? 야, 멍청하지. 이스라엘만 봐. 이게 전자전. 얼마나 저기 탁월한가? 처음 들었어? 야, 이태원 처음 들었어? 이스라엘 전자전. 모르지 너희들. 어디서 많이 는 거 아니야? 3개월간 조사 준비 기간을 거치는 특조위. 처음도 못 들어갔다고 해봐. 이태원 가봐. 거기 있어. 그게 거기 있을까? 오늘은 28번째 만든 노인의 날입니다. 그렇지만 기념일이 무색하게 노인 학대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 내에서 발생한 학대가 대부분인데 수면 위로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보다 적극적인 주변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보도에 김혜림 기자입니다. 지난해 80대 여성 A씨는 남편과의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지며 급기야 경찰 신고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태원 그거 사건은 누군가에게 남편에게 당해 다리 수술까지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일부러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 주변에 알리지도 못했습니다. 그게 있을 수 있는 얘기야. 세월호 그것도 그럴 수 있는 그래. 거운을 좀 잡아봐. 거운은 둘다 대한민국 이유가 있겠지. 거운이 왜 없어야 되는 이유가 있겠지. 은폐되기 쉬운 가정 내 학대가 대다수인 점도 문제입니다. 가정 내 학대에 대한 부분들은 어르신들이 피해갈 수가 없다는 부분에서 근데 한 번 한 애가 두 번 하고 두 번 애가 세 번 하고 그럴 수가 있어. 그놈이야.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내지만 되고 그런데 그 보호자가 학대를 하고 전문가들은 노인 학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학대의 원인 중 하나인 부양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기관들도 있고 서비스들도 있거든요. 지역사회에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잘 알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매우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를 위해
전국에 20곳에 불과한 피해 노인 전용 쉼터를 늘리는 것 또한 시급한 과제입니다. 야, 잘 먹을까? 손으로 하이볼. 자발적인 정보가 어려운 만큼 주변에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연나뉴스 TV 김미래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서울 신당동의 한 여관에서 불이 나 3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사고 여관은 단층 건물로 리모델링 작업이 진행 중이라 인명피해는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 구조가 사고 원인을 조사하겠습니다. 여성에게 손뼉을 옮긴 혐의로 수사받던 전 프로축구 선수 A씨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상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A씨는 본인이 소병에 걸린 상태라는 점을 인지했음에도 여성 B씨와 성관계를 가져 병을 옮긴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5월 상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소치했습니다. 사건이 불거지자 A씨가 소속했던 프로축구단은 A씨와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야단 법석이란 말에 유래를 하시나요? 원래 야외에서 부처님 말씀을 전하던 법회를 하던 자리를 뜻합니다. 행사에는 커다란 괴물 탱화를 내걸었는데요. 최대 규모의 한지 괴물이 대중에 공개됐습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두루 빛을 비추는 존재란 뜻의 비로잔업을 등 새 부처를 모신 괴물이 장엄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높이만 8m가 훌쩍 넘어 위용도 위용이지만 조선 영조 때인 1735년 그려진 공선사 비로자나 삼신괴물은 그림의 맑은 빛깔을 지금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부처들의 볼과 귀는 발길에 홍조를 띠고 있고 비대칭으로 표현된 불꽃 모양의 광배, 자유로운 등장인물 배치는 유일무이한 특징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색깔과 모양새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비결은 우리 한지였습니다. 바로 5단, 26정도에서 총 90장의 장지가 연결되어 있어서 통상적으로 대부분 선대나 비단 섬에 많이 모셔졌는데 한지 위에 조성되어 있는 게 독특한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통 500년 수명이나 비단과 달리 이보다 2배 이상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는 한지 덕에 300년 가까이 지난 오늘날 우리 눈앞에 마주할 수 있는 겁니다. 커다란 괴물 속엔 조선 후기 전란으로 신음하며 기댈 곳이 필요했던 우리 조상들의 고락도 담겨 있습니다. 여종은 백성, 전국 상천에 산소를 찾아서 가르치는 중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평생 생도가 바로 괴물입니다. 경기 남양주 공선사를 떠나 처음 바깥나들이에 나선 비로자나 탐진괴물은 서울 종로 불교 중앙박물관 특별전 큰법 풀어 바다 이르고 교종분찰 공선사에서 오는 20일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서영석입니다. 아시아 최대 영화 축제인 부산국제영화제가 오늘 열흘간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개막작은 넷플릭스의 전란인데요. 올해는 개막작과 초청작이 역대 행사 중 가장 파격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신세롬 기자입니다. 야외 무대에 레드카펫이 깔렸습니다. 환한 미소와 함께 영화인들이 입장하자 객석의 환호가 쏟아집니다. 올해 한국영화 공로상은 지난해 세상을 떠난 고 이선균 배우가, 아시아 영화인상은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이 받았습니다. 영화제 문을 여는 개막작은 강동원, 박정민이 주연한 넷플릭스 영화 전란입니다. OTT 작품, 그것도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가 개막작으로 선정된 건 이례적입니다. 대중적으로 나가기 굉장히 좋은 영화라고 생각했습니다. 청불이라는 것도 사실 저희한테는 좀 모험이긴 한데 그것조차도 한번 시도해볼 만한 모험이겠구나 그렇게 생각했고요. 올해 영화제는 지옥투 등 OTT 플랫폼들이 묵직한 콘텐츠를 선보이고 BTS 멤버 RM의 다큐멘터리를 상영하는 등 대중과의 접점을 넓혔습니다. 저희가 할 때는 이미 다 외진이었어요. 아시는 분들 작품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이번에 그 OTT에서 그 전란하고 지옥투를 같이 동시 방영 약간 해가지고 그게 좀 되게 인상이 깊었어요. 지난해 칸 영화제 감독상을 수상한 미겔 고메스 감독과 일본 스릴러의 거장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 중국의 지아장커 감독 등 거장들과의 만남도 마련했습니다. 대통령 휴일에는 손정민과 강도가
영화 배우들이 야외 무대에서 관객과 만나 영화의 분위기를 한 번 더 달아오를 전망입니다. 우선 영화의 현장에서 변함 교수님이 신새롭입니다. 영화 조커의 속편 조커 홀리 아드가 추석 연휴부터 흥행몰이를 한 대장부를 제쳤습니다.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관에 따르면 조커2는 개봉일인 어제 16만여 명의 관객을 동원해서 박스오피스 정상에 올랐습니다. 지난달 13일 개봉 후 줄곧 2위를 달려온 베테랑2가 11만여 관객을 모아서 2위에 미국 애니메이션 와이드 로봇과 김고은 노상현 주연의 대도시의 사랑법이 근소한 차이로 3위, 4위를 했습니다. 징검다리 연휴를 앞둔 매매율은 조커2가 1위, 베테랑2가 2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와입니다. 프로야구 와일드카드 결정전 1차전에서 정규리그 옹무이팀 KT가 4위 부산을 꺾었습니다. 선발 프레바스의 6이닝 무실점 폭투가 끝났습니다. 플레이오프에 티켓을 놓고 경기는 한 번 더 격돌합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전날 SSG와의 5위 결정전에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고 와일드카드 결정전에 나선 KT의 기세는 매서웠습니다. 정규 시즌 15승 투수 두산 선발 박유빈을 상대로 선두타자 김민혁부터 5번 오재일까지 연속 안타를 터뜨리며 석점을 뽑아냈습니다. 오윤석의 희생번트에 이어 내정대 적시타가 터지며 KT는 한 점을 더 추가했습니다. 아직 포스트 시즌 승리가 없는 곽빈이 이번 등판에서도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가을 사나이로 불리는 KT 선발 쿠에바스는 명성에 걸맞은 포투를 펼쳤습니다. 두산 타자들을 맞아 6이닝 동안 삼진을 9개나 잡아내며 4피 안타 무실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쿠에바스가 내려간 뒤에도 제대로 된 기회를 잡지 못하던 두산 타사는 쿠에만 마지막 공격에서 선두타자 김재원의 안타와 허경민의 2루타가 터졌지만 득점에 실패하며 연패를 당했습니다. Super happy to be able to help the team again one more time in the postseason. We need one more game, so it's better to calm down a little bit right now, take a good rest tonight, and keep fighting tomorrow. 마법을 부리며 와일드카드 결정전은 2차전으로 끌고 간 KT는 선발로 벤자민을, 위기의 두산은 최승용을 마무리에 세웁니다. 두산과 KT는 준 플레이오프에 티켓을 놓고 야, 몇 주 만에 끝나간다는 거 벌써 얘기 끝났어. 계획 있는 애들이야. 올 시즌 KBO 리그는 국내 프로스포츠 가운데 사상 첫 1000만 관중 기록을 세우면서 정규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관중을 꽉 채워서 응원하는 팬들에게 선수들은 역대급 기록을 선물해서 야구 보는 재미를 선사했습니다. 정대원 기자입니다. 올 시즌 KBO 정규리그 관중은 총 1,088만 7,705명. 사상전 5위 결정전을 치를 정도로 시즌 초반부터 마지막까지 치열한 순위 싸움이 이어지며 직관 열풍이 불었습니다. 이전까지 최다 관중 기록인 2017년에 840만 688명을 그래서 27,500원 나왔어. 지난해 관중수에 비해서는 37%나 27,500원. 10개 구단의 잘 입장 먹었어요. 수입을 합치면 1,593억 원. 지난해 처음으로 1,000억 원을 넘겼는데 한 시즌 만에 1,500억 원을 내 식구에 있어. 전례 없이 뜨거웠던 응원 열기에 선수들은 기록으로 답했습니다. 이번 시즌 잘 봤어? 최고 스타는 기아 김도영. 사상 처음으로 4월 한 달 동안 나 여기 배만 불렀어. 오늘도 배만 불렀어. 또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도 안 하고 그냥 맨날 빈둥빈둥 하면 안 돼. 배가 나왔으면 운동을 해야 돼. 응? 운동을 해야 돼. 단일 시즌 최다 안타 10기록을 작성했습니다. 특히 시즌 마지막 경기, 마지막 타석에서 2014년 서건창의 201개 기록을 깨며 가을 야구의 야, 쇼맨십은 존재이 아니야. 감사합니다. 예. 그냥 쇼맨십은 쇼맨십일 뿐이야. 그러니까 급수가 안 되는 거야. 나일벌 체급이 안 돼갖고 안 돼.
그거 이길 수 있는 건 머리밖에 없어. 다 같은 정신과 끈질긴 그런 거에 대해서 다 똑같아. 그런 거밖에 없어. 나는 거 그렇게 좋아했어? 없어. 이거 내일 밥하고 가서 먹어야지. 저 얼마 안 됐어, 나도. 야, 날씨가 추워. 날씨가 추워. 날씨가 추워서 지금 쌀파는 이제 안 돼요. 부서 던지고. 그거 잘 열리지. 잘 열릴 때 있고 안 열릴 때 있고 얘가 지만 안 들어요. 아예 애 먹는 놈이야. 애를 먹여. 왜 그런지 몰라. 알 수가 없어. 나는 알 수가 없어. 저 핸들링 저거 잠옷이 그러니까 저기 먼지 털기 얘가 갖다 놔야 되나? 뭐 먼지 좀 털어줘야 되나? 그리고 있어야 되나? 자, 여러분, 그러면 안녕. 그리고 채송아 잘 키고 있다. 잘 크고 있어, 채송아가. 있는지 몰라. 야, 내일부터 이제 청소하는 걸로 해서 마감해야겠다. 종료. 끝. 굿바이.